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준석이가 이 젓가락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가졌는데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역시 이준석은 또 덤비는 데는 뭐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과 이재명의 개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개싸움 하다가 둘 다 물리면 둘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만 누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우 씨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면서 다시 김혜경, 이동우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아니, 김건희는 또 얘기합니까? 이 잘 나가다 3점포로 빠지는 게 바로 이준석인데 지금은 김혜경, 이동우 이런 사람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은 것으로 알려진 원색적인 발언을 토론회에서 옮겨 전방위적 비판에 휩싸였던 이준석이가 이동호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도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문헌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문헌 전시, 성폭력성 발언이죠. 이걸로 지금 약식 명령을 500만 원짜리 선고받았는데 그것을 고리로 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를 고발하고 의원 제명까지 요구하는 등 그런 거론하는 등 이준석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마음과 개폐를 중심으로 물론 이준석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준석에만 비판뿐만 아니라 이동호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이는 오히려 자기는 사실을 알린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 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랬죠.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 배설을 이동우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동우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저는 이동우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서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 폐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준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이건 왜 김건희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서 결국은 자기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지금 김혜경과 이동호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공격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또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지금 이준석의 얘기입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자기가 한 발언이 그것이 하나의 검증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 표현마저도 사실상 순화시켜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있죠. 이동우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개 넘게 총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동우는 2년 가까이 700개 넘게 총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나? 자기 아들이 이렇게 지금 2년에 700개가 넘게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는데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서도 방치했다면 이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들 하나도 제대로 저렇게 도박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하고 성폭력성 발언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은 또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신변잡기라며 덮으려 했다. 신변잡기.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 그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준석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준석이도 지금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또 성상납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면죄부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고는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수작입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 혐오의 낙인. 혐오죠. 그런 얘기 한 것은 반드시 혐오라는 것은 지금 어머니들이 찍는 것이고 맘카페에서 찍는 것이고 부동산 지금 카페에서 찍는 것이고 지금 여성들이 지금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에 대해서만 혐오가 아니라 이동호에 대한 혐오, 이재명에 대한 혐오도 다 있는 거죠. 민주당 시민단체 유튜버들이 총출동해서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선거 사무소 앞에서는 사태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 물론 성범죄로 지탄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의 아들이지만 이준석이도 지금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런 또 엄청난 이재명급만큼이나 이재명만큼이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족들이 보는 공중방송을 통해서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혐오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강변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을 좀 공격했다고 해서 이준석을 동정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준석을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석이 네가 바로 사퇴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단일화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너는 왜 단일화 안 하느냐.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서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형사상의 대응에 나설 것이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서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도 이 젓가락을 얘기했다는 자체만으로 어쨌든 맘카페 등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또 지금 혐오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또 지금 자기가 한 발언이 극구 옳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동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맞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잘했다고 그 장소에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왜 헌신한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이다. 권력력에 눈먼 지도자가 가족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다.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 자체는 맞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사람들의 불쾌감을 주고 문제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이도 그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준석이를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이제 뭐라 세우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이는 말이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보수 단일화를 갖다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가 그렇게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수 단일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공소장 범죄 일포에는 이거보다 더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동호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식으로 벌금 500만 원 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지금 이동호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이준석을 공격한 거 그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 여성 혐오감을 느꼈다. 그건 당연할 수 있는 말이고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준석이가 정말로 이재명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걸 나서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막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지금 이런 어떤 그 발언도 결국은 자기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자유 우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서
그러니까 늦기 전에 뭐 벌써 아직 사전 투표가 시작돼서 늦었습니다만은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단일화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준석이를 갖다가 고사작전을 시켜라. 이준석이는 지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가 자진해서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한다면 그걸 거부하고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준석한테 마치 단일화를 고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의 지금 표는 완전히 아작나기 시작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표와 그리고 이준석의 표가 상당히 지금 우수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강시엽입니다.